이혼해줘. 나 초등학교 동창이라. 재혼할 거야. 아이를 가졌어. 결혼 10주년 기념일,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미나는 내 초등학교 첫사랑이었어. 너는 그냥 집안 좋은 애였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뭘 그리 아까워. 몸만 나가면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1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반격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남편 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딸 서윤이 그린 축하 카드까지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요. 진우가 넥타이를 풀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오늘 할 말이 있어. 지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나 미나랑 재혼할 거야.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초음파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나가 내 아이를 가졌어. 이미 석 달째야. 지혜가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내 초등학교 첫사랑이었어. 우린 다시 만났고 사랑에 빠졌지. 너는 그냥 집안 좋은 애였을 뿐이야. 지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뭘 그리 아까워. 몸만 나가면 돼. 시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빌딩이고 사업체고 다 우리 명의야.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혜가 침착하게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박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데? 지혜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10년 전 제 친정에서 받은 유산 증여 내역서예요. 공증까지 받아뒀죠.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혜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댁 빌딩 매입 당시 제 돈이 들어간 내역이에요. 전체 자금의 70%가 제 유산이었죠. 박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용증이에요. 시어머니께 빌려드린 돈.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증거예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계집애가 지금. 지혜가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문을 나서며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빌딩이랑 사업체 지분 가압류 신청도 오늘 오후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박 여사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 서 있었습니다. 점원이 수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권했습니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박 여사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단말기에서 거절 메시지가 떴습니다. 점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카드가. 박 여사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거절되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이미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한 거야? 지혜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요? 제 재산을 지켰을 뿐이에요.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하겠다니까 왜 이래? 지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빨간 봉인이 찍힌 공문서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에요. 이 빌딩 이제 함부로 못 팔아요. 시아버지가 벌벌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어요. 진우 씨 사업체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박 여사가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널 키워줬는데 이럴 수 있어? 지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키워주셨다고요? 시어머니, 전 며느리였지 식모가 아니었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뭘 그리 아까워. 쓸모없는 계집애. 우리 돈으로 먹고 살면서 주제 파악 못해? 3년치 녹취록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진우를 제압했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폭행 미수 증거 확보했어요. 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까만 봉투였습니다. 시댁에서 탈세하려고 작성하신 이중 장부 사본이에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혜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압류 풀려고 꼼수 쓰시면 국세청에 이거 넘길 거예요. 박 여사가 바닥을 쳤습니다. 안 돼.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는 친정으로 보냈어요.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현관으로 향하며 지혜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빌딩 임대료 통장도 제가 관리하기로 법원과 협의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가압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당장 전기료도 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혜의 친정집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한지혜, 이 못된 년아 나와. 이웃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박 여사가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빌딩 돌려줘. 지혜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제발 그만하세요. 박 여사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 우릴 이 꼴로 만들었어.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박 여사를 떼어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 줘. 결국 박 여사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사채업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면 5천만 원 줄게.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읽었습니다. 장기 적출 동의서라고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못 갚으면 신장 하나 내놔야지. 진우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나에게 줄 아파트 계약금이 필요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남자가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2주 안에 이자 포함 6천 갚아.
진우가 돈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나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진우가 돈 뭉치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미나야, 아파트 계약금이야. 미나가 돈을 세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겨우 5천? 진우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금 상황이. 미나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황? 내 마누라가 널 털어먹는 상황 말이야? 진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미나가 명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쇼핑 갈 거야. 카드 줘. 진우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카드가 다 정지됐어. 미나가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부인, 이거 보세요. 시댁에서 빌딩 일부를 금매로 내놨어요. 지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수자가 누구죠? 변호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나의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지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허위 매매로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바로 넣겠습니다. 지혜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세요. 박 여사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완전 망했대. 며느리한테 당했다며? 박 여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폐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쓰러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요즘 며느리들. 시댁이 불쌍하네요. 박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혜가 올린 녹취록 파일이었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뭘 그리 아까워. 쓸모없는 계집애. 100개가 넘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악질이네. 며느리 불쌍하다. 박 여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진우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이자 언제 갚을 거야?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빠, 돈 마련 안 돼? 진우가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미나야, 지혜를 신고하면 어떨까?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고? 무슨? 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혜가 회사 돈 횡령했다고 거짓 제보하는 거야. 미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검찰청이었습니다. 지혜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제보했는데요. 지혜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검사님, 이게 우리 회사 모든 자금 흐름입니다. 검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우가 법인 카드로 미나 명품 쇼핑한 내역이에요.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업무 배임이네요. 지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피해자입니다. 미나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60대 남자가 앉았습니다.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남자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미나가 교태를 부렸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요.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혜가 고용한 탐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나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벽장을 열고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숨겨둔 비자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뭐예요? 지혜였습니다. 박 여사가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혜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다 찍었어요. 시아버지 수술비도 아끼시네요. 박 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는 시댁 빌딩 로비에 섰습니다. 임차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임대료를 법원 공탁소에 맡겨주세요. 한 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건물주한테는요? 지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법적 분쟁 중이니 공탁이 안전합니다. 임차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현금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진우가 지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빨간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혜, 나와. 지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진우 씨, 그거 들고 뭐 하시게요? 진우가 기름통을 흔들었습니다. 이혼 취소 안 하면 불 지른다. 지혜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에요. 계속하세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손에서 기름통이 떨어졌습니다. 진우의 난동 사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맞은편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지혜 씨 맞으시죠? 지혜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유미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나가 진우 씨 아이를 가졌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태수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도 미나한테 당한 사람입니다. 5년 전에요. 지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나는 임신을 빌미로 유부남들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지혜가 서류를 넘기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뜯어갔죠. 그리고 해외로 도망쳤어요. 지혜가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네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이런 짓을 여러 번 했어요. 전 그녀의 공범이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죠? 태수가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요. 미나를 감옥에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수가 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부인, 이거 보세요. 미나가 또 움직이고 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떠 있었습니다. 지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댁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건가요? 변호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진우 씨 인감도장을 쓴 것 같은데요.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용이네요. 변호사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나가 스스로 범죄 증거를 만들 겁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봅시다. 함정에 빠질 때까지요. 미나는 사채업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 남자가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땅
시세가 얼마쯤 되나? 미나가 교태를 부리며 대답했습니다. 20억은 될 거예요. 남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10억까지 빌려줄게.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진우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남자가 돈 뭉치를 건넸습니다. 미나가 돈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진우는 오피스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나야, 어디 갔다 와? 미나가 쇼핑백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쇼핑했어.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진우가 미나의 가방을 힐끗 봤습니다. 가방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가방 뭐야? 미나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거야. 왜?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미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우가 미나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서 서류와 진단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고? 미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진우가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날짜가 3달 전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날 속인 거야? 미나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오해야. 설명할게. 진우가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해? 미나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진우가 뒤쫓았습니다.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지혜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시댁 빌딩 경매 절차 시작됐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가 준 정보로 시댁 해외 계좌도 찾았어요. 지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이네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이제 숨길 곳이 없습니다. 태수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혜 씨,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지혜가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말씀하세요. 태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 기억하세요? 지혜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부인 아버지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이 미나 아버지예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태수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증거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아버지 회사부도 기사였습니다. 그 옆에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미나는 호텔 객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해외로 나가야 해요. 당장요.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준비됐어? 미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언제 만날까요? 브로커가 주소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인천항으로 와. 미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진우는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지혜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요. 밤 9시였습니다. 지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이혼 취소해.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 씨, 정신 차리세요. 진우가 들고 있던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식칼이었습니다. 지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강한 손이 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우의 팔을 붙잡은 사람은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진우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혜가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연 선배. 남자가 지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진우가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너 누구야? 도연이 진우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한지혜 씨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주차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도연의 차 안이었습니다. 지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핸들을 잡고 운전했습니다. 지혜 씨, 제대로 싸우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지혜가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선배가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도연이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지혜가 손을 떨었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연의 법률사무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지혜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 3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한지혜 씨입니다. 우리 팀이 맡을 사건의 의뢰인이에요. 한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상습 폭행 증거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외도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요. 도연이 화이트보드에 전략을 그렸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지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도연이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빠르면 석 달, 늦어도 6개월입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법원 앞이었습니다. 도연이 수레에 서류 박스를 실었습니다. 박스가 5개나 되었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도연이 땀을 닦았습니다. 네. 시댁 재산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들입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는 도연과 함께 카페에서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지혜가 노트북으로 시댁 회계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도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요? 지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도연이 메모를 했습니다. 추적해 봐야겠네요. 지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선배, 저 예전 재무팀에 있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찾았어요. 시어머니 비밀 계좌예요. 도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지혜 씨예요. 저녁 8시였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지혜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선배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학 때 기억나요? 부인이 저한테 노트 빌려줬잖아요. 지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요. 도연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부인 덕분에 시험 통과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도연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어요. 주말이었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딸 서윤을 만났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센터였습니다. 서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도연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도연이라고 해. 엄마 친구야. 서윤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상담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도연이 메모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유미나 씨, 과거 사기 전력이 밝혀져.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혜 씨, 미나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혜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도연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아버지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 같아요.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막죠? 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부인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 썼다는 증거예요. 지혜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결백했어요? 도연이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미나 아버지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혜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갔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간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폭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지혜가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업주부 주제에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가 다음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입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진우와 미나의 사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에서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도연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첫 승리를 축하합니다. 지혜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선배 덕분이에요. 도연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겁니다. 지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요? 도연이 펜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승소 판결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강진우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며 시댁 빌딩의 소유권을 원고 한지혜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지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법정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 측은 즉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는 회색 수트를 입고 빌딩 앞에 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환영합니다. 지혜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새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혜 빌딩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명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구소유주 측이 아직 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들과 함께 올라가시죠.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박 여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지혜를 노려봤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할 거야? 지혜가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10년 전 기억나세요? 박 여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가 돌아섰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지혜가 박 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말 잘 들어야 해.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혜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시고 나가세요. 경비원들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집입니다. 박 여사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딸 서윤이 손을 잡고 함께 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윤이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건물이에요? 지혜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늘나라 할아버지요?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켜주셨어. 서윤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예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지혜는 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현판에 싱글맘 자립 지원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축하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개소 축하합니다. 지혜가 화환을 받았습니다. 선배 덕분이에요. 센터 안에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죠. 여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가 상담 책자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도연과 서윤과 함께 놀이공원에 있었습니다.
서윤이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이 정말 밝아졌네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회전목마가 멈췄습니다. 서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 재밌어요. 지혜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행복하니? 서윤이 지혜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네, 엄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도연이 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지혜가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시댁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재벌가 일가 고시원 생활. 화면에 박 여사가 나왔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혜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함만 남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도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한강공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지혜 씨, 지혜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 씨를 좋아합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지혜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하지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서윤이랑 지혜 씨 자신이 먼저죠.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는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이요. 둘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지혜는 시댁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고가의 가구와 명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자회 담당자세요? 기증할 물건이 있어요.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실었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직원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주말이었습니다. 센터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지혜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지혜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여성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유치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윤이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가 사라졌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핸드폰이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지혜 씨,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이가 없어졌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파티장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혜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원장이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가 원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원 시간에 남자가 서윤이를 데리고 갔어요. 지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붙들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혜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강진우가 데려간 게 분명해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강진우, 수배 조치 들어갑니다. 도연이 지혜를 차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가요. 연락 올 겁니다. 밤 9시였습니다.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이 어디 있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혜야, 듣고 있어?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내놔. 당장.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재산 다시 내놔. 그럼 딸 돌려줄게.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마. 서윤이는 내 딸이잖아.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빌딩 소유권 반환 서류 준비해. 안 그러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안아줬습니다. 진정해요. 우리가 찾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진우는 폐창고에 서윤을 가뒀습니다. 서윤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애가 계속 울어. 시끄러워 죽겠어. 진우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혜가 돈 가져올 거야. 미나가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네. 서윤이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밥 먹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먹으라니까. 미나가 진우를 말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오래 안 있을 거잖아. 지혜는 도연과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도연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진우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 중입니다. 지혜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쯤 있어요? 도연이 빨간 점을 가리켰습니다. 경기도 외곽입니다.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지금 가요. 도연이 지혜를 앉혔습니다. 안 돼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서윤이가. 도연이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오후였습니다. 박 여사가 방송국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손녀를 방치했어요. 카메라가 박 여사를 비췄습니다. 지혜가 모든 걸 빼앗아 가서 우리 손자가 납치당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며느님을 고소하실 건가요?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손녀를 지켜야죠. 뉴스가 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너무 심했나? 여론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도연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서윤이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이를 꼭 찾을 겁니다. 지혜가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창고에서 진우와 미나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있어. 애 데리고 해외로 갈 거야. 진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해외? 미나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래. 브로커 연락했어. 내일 새벽에 출국해. 진우가 미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데려가야지. 미나가 진우를 밀쳤습니다. 넌 짐이야. 혼자 가는 게 편해.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날 이용한 거야?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멍청한 새끼. 진우가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윤이 구석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도연이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았어요. 위치 확보했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예요? 도연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경찰과 함께 갑니다. 지혜 씨는 집에 계세요. 지혜가 옷을 입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창고 앞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도연과 지혜도 함께 왔습니다. 경찰관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진우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경찰이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미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지혜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왔어. 괜찮아. 서윤이 지혜를 안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였습니다. 미나가 비탈길을 내려가다 넘어졌습니다. 가방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현금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미나가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유미나 씨 체포합니다. 미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발이 헛디뎌 굴렀습니다. 얼굴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경찰이 미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혜에게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심한 충격 때문이에요. 지혜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 나아요?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이 중요해요. 지혜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진우 구속됐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도연이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아, 이제 안전해. 서윤이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서윤의 손을 잡고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서윤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공주님이 엄마 같다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용감해.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좋은 소식입니다. 지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뭔데요?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우의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됐어요. 납치, 공갈,
폭행 미수까지요. 지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형량은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혜는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태수도 함께 왔습니다. 검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나의 과거 범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태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나는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명을 속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피해자들 연락처도 있습니다. 지혜가 추가 서류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나가 진우의 인감을 도용한 증거예요.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을 구형할 수 있겠네요.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방청석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강진우는 자신의 친딸을 납치하고 협박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유미나는 사기와 문서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지혜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피해자 강서윤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 증인석에 올라갔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섭지 않니?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서윤이 진우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옆에 있어. 서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무서웠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뒀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서윤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인 퇴석하세요. 서윤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진우, 미성년자 약취 및 감금, 공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유미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미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진우의 친권은 영구 박탈한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한 달 후였습니다. 미나가 교도소 버스에 탔습니다. 다른 재소자가 미나를 알아봤습니다. 너 그 사기꾼이지? 미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소자가 미나를 밀쳤습니다. 내 동생도 내한테 당했어. 다른 재소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새 흉터가 생겼습니다. 미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박 여사는 고시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로 향했습니다. 쉼터 직원이 박 여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직원이 침대를 안내했습니다. 박 여사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탓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잘못도 돌아보셔야죠. 박 여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시댁 빌딩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서윤희망재단이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 서윤이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죠. 서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지혜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윤도 함께 왔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혜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선배 덕분이에요. 서윤이 주스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연 아저씨, 고마워요. 도연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만에요, 서윤아. 지혜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평생 함께 해주세요.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서윤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는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행복합니다. 진우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센터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때려요. 어떡하죠? 지혜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지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서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용기상이었습니다. 지혜와 도연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강서윤 학생 축하합니다. 서윤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객석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대견해요. 서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혜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전 해냈어요. 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아버지 명예도 회복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강연장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이 5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지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혜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시댁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힘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책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지혜가 쓴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였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한 독자가 책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읽고 이혼 결심했어요. 지혜가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행복하세요. 독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진우가 유리창 너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미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더 깊어 보였습니다. 진우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나야. 미나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미나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면회를 끝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진우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교도관이 진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박 여사는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용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다시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밥 먹으러 가요. 박 여사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누가 차려줘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가져와야죠. 박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서윤과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들고 왔습니다. 서윤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지혜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으실 거야. 지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딩 매각 서류와 재단 보고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묘비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을 풀었어요. 서윤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지혜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 딸. 묘소를 떠나며 지혜가 뒤돌아봤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지혜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이었습니다.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혜가 숨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지혜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정말로요. 도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과 서윤이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너무 서두른 거죠.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연이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배는 제 평생 파트너예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이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서윤이 학교에서 정교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강서윤 124표.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고마워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선생님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요.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 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이 정말 대단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워요. 가을이었습니다. 지혜는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길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혜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동전 좀 주세요. 지혜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드세요. 박 여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관심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지혜의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지혜가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지혜 작가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영화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됐습니다. 미혼모 교육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그들과 직접 상담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지혜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지혜는 도연, 서윤과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엄마, 도연 아저씨, 빨리 와요. 지혜와 도연이 서윤을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2년 어땠어요? 지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풍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시간이었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폭풍이 지혜 씨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서윤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지혜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도연이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혜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재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강의가 열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접속했습니다. 지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 관리의 기초를 배워볼 거예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작가님, 강의 기다렸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지혜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힘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써야 해요.
수강생들이 집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혜가 하나씩 답했습니다. 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를 미리 준비하세요. 수강생들이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혜는 뿌듯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지혜는 새 빌딩 앞에 섰습니다. 더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의 여성자립센터. 도연과 서윤이 함께 왔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요? 지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을 돕겠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카메라가 지혜를 비췄습니다. 지혜는 가장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지혜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구박, 딸의 납치, 모든 고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혜는 이겨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현명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지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금방 갈게.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혜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가 따라 불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지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혜가 서윤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거실에 도연이 저녁을 차려놓았습니다. 두 분 밥 먹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서윤을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죠? 지혜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이미 행복해. 서윤이 잠들었습니다. 지혜가 서윤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선배. 도연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한지혜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지혜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지혜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준비됐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